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슈퍼엔저에 여행 가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항 환전 창고에서도 엔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데 먼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북적거립니다. 목적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엔 일본 도시 이름이 빼곡합니다. 엔화 가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쇼핑도 하고 온천도 가고 먹고 어차피 같은 돈으로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해외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난해 초만 해도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던 엔화 가치는 내림세를 타더니 이제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데 달러화와 비교하면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겁니다. 떨어진 엔화 값에 국내 여행과 경비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거리상 가깝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말고 다른 데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엔화가 낮아져서 같은 돈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히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489만여 명인데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의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몰려드는 환전 수요에 환전 창구에선 엔화 물량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물건이 잘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10만엔을 보고 8만엔을 저희가 신청하면 나머지 사람이 엔저가 길어지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 중소도시 노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폭락한 건 일본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엔저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일본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실제 투자나 실수요 목적으로 엔화를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해 9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엔화 환전액은 지난해 1년치 환전액의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엔저 현상은 경기 침체와 저물가를 우려한 일본은행이 7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극단적인 돈풀기 정책인데 그 돈이 금리를 올려온 미국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더딘 경제 회복을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부터는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엔저가 유지될 것이다. 단기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생겨나고 있지만 엔저 장기화 가능성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였죠. 네. 그때 당시에 달러 M, 1달러당 엔화의 환율입니다. 거의 200엔대, 230엔, 40엔대까지 움직였었어요. 그럴 때 미국이 나서서 일본 너네는 왜 저렇게 엔저 정책을 쓰느냐. 네. 이제 더 이상 엔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 엔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이제 저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게 네. 1985년인데요. 그 뒤로부터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강해져서 100엔대도 깨지고 90엔, 80엔대까지 오게 되는 엔화 강세. 저건 달러 N입니다. 네.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저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완전히 버블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에 다시 저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자, 미국은 왜 현재 저렇게 일부러 자신들의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일본을 그대로 둘까? 이게 왜냐면요. 네. 미국은 다른 나라 중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몸값을 낮추는 나라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서 그걸 막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 일종의 환율 조작국이죠. 여기에 지정을 안 했습니다.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히죠. 네. 그 이유는 실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국채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 국채 보유량을 보면 세계 1위였었던 중국이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이 팔고 있는 가운데 뭐 미국의 연준도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 네. 국채를 못 사주죠. 유일하게 계속 국채를 사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저 달러와 미 국채를 지키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네. 일본이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 찍어서 그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고 미 국채를 사고 아마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일본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아까 뭐 시중은행에서 엔화 사려는 사람들 많이 늘었다, 개설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게 얘기도 들었고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엔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러면 어쨌든 엔저가 있다가 언젠간 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를 때 이제 비싸게 다시 팔아야 되니까 언제 오를 시점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왜 사고 뭐 엔테크를 하느냐? 네. 현재 엔화 약세가 언젠가는 끝나고 네. 다시 엔화가 강해질 거야라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환차익. 예, 네. 그러니까 이 엔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뭐 250%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순채권국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미 국채 엄청 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좀 무슨 역설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현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왜냐하면 일본의 빚도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미국 그 빚이 4경 원 넘을 때 얘기했죠. 예. 금리 오르면 정부가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니까 일본 정부도 최대치로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서서히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통화 당국도 야 완화 정책을 더 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뭐 880원이면 뭐 엔화 약세 끝이야. 뭐 870원이 맥시멈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섣불리 엔화 약세의 끝을 예상하기는 좀 힘든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언제 돌아서느냐? 네. 일본도 막다른 골목이 있겠죠. 즉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네. 가령 뭐 국제유가가 오른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네. 그때는 비로소 일본도 이제 엔저에서 엔고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